솔직히 저는 처음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뻔한 얘기 있잖아요. 막 처발처발했다는 느낌이 좀.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이과 자소서 소개편에 맡은 옐루 뱅주입니다. 저는 2019학년도에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특기자로 합격을 했고요. 뱅주 씨는 어떠죠? 네, 저는 2020학년도에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 전형을 통해서 수학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1번 문항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1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관된 두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서 썼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수학 교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멘토링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개념을 복합적으로 적용된 고난도 문제 때문에 수학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 대학 미적분학과 관련된 책을 읽었다라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정말 수학에 관심이 있고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 대학교 과정까지의 수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임을 어필했습니다. 네, 옐루 씨는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1번 사항에서는 대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1번 문항에서는 너가 얼마나 똑똑하냐, 너가 얼마나 우수하냐 이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특출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었는데요. 저는 되게 항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여기 생명과학 관련 논문을 썼던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수학 관련 논문 쓴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아두이노 관련 논문 쓴 것도 들어가 있고,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했던 영어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저는 여기서 최대한 제가 우수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번 항목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첫 문장을 되게 느낌있게 썼는데, 왜냐면 입학사정관 분들이 되게 이거를 여러 명을 읽다 보면 재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문장을 학교 생활을 통해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는 배움의 즐거움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 한 문장을 읽었을 때 입학사정관이 이 친구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제가 첫 문장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 또 이게 마무리에는 저의 호기심은 뻗어나가는 나뭇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항에서 저의 좀 이런 나의 우수성을 좀 뽐내는 방향으로 1번 문항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문항인데요. 2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개를 쓰라고 했지만 굳이 3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제가 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인 그 교육봉사에 대해서 좀 길게 썼어요. 이만큼. 그러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적용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 1번과 마찬가지로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연관시켜서 썼거든요. 첫 번째에서 배운 교수법을 통해서 두 번째 특수교육에 대한 교수법에도 관심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공 스터디에서 교육과 서적을 이용해서 독서 토론을 한 이야기까지 유기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가지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한 4줄 정도로 간략하게 쓰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옐루 씨는 이제 어떻게 쓰셨나요? 저도 이제 이번에서도 제가 입학사정관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번 항목에서는 저희한테 원하는 것이 너가 그래 공부 잘한 건 알겠어. 근데 네가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데?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학교에서 제가 했던 활동인 수학 동아리랑 그리고 프로젝트, 봉사 프로젝트 두 가지를 썼는데요. 일단 이거도 쓸 때 되게 유기적으로 흘러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동아리를 제작을 했다. 작년에는 별로여서 내가 이번에 바꿨다. 동아리의 새로운 시간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이거로 대회를 출전해서 너 성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유기적으로 하면서 동아리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진행을 한 거는 저희 동네에 있는 구청장한테 제가 제안서를 드려가지고 이게 통과를 해서 프로젝트 진행이 됐다. 그러면서 또 느낀 점 어떤 부분을 느꼈고, 그리고 수배한테 전해져가지고 어떻게 됐고,
그리고 또 제가 그 다른 자사고와 함께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지? 캠프 같은 걸 했었는데 뭐 학교장 승인이 나서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된 캠페인에 또 관련된 활동 연극을 해서 뭐 이번은 이렇게 잘 흘러가듯이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써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3번 문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3번 문항은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봉사를 할 때 좀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온 사람들도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은 안 좋았다고 느낀 게 그 아이가 저한테 한 인상 깊은 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인상 깊은 말을 인용구로 저한테 썼어요. 어쨌든 이렇게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그 실천 사례를 들어서 제가 나눔을 한 경험을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동아리 부기장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동아리 하다 보면 부스를 하게 되고 또 부스를 하다 보면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갈등을 잘 해결한 그 사례를 직접 들어서 이 사례를 해결하고 제가 그를 통해서 리더십을 길렀으니까 이런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이다를 어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로 3번 문항을 구성했습니다. 네, 옐로 씨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1번은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2번 네가 똑똑한데 학교에서 뭘 했냐, 3번은 이제 그래 네가 똑똑하고 네가 학교에서도 열심히 했어 근데 네 인성은 어떻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3번은 제가 활동보다는 되게 느낌을 중점으로 두고 자소서를 작성을 했고요. 뭐 제가 진행했던 수학, 제가 원래 2학년 때까지는 4번대 지원을 희망했어가지고, 그리고 뭐 대학교 지원을 할 때도 뭐 화학교육과도 넣고 컴퓨터 교육과도 넣었기 때문에 좀 교육봉사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교육봉사를 하면서 아이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랑 뭐 문제집을 만들면서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중요성을 알게 됐다. 그리고 이제 교육봉사에서 이어져가지고 학급 멘토링에 참여했는데, 여기서 뭐 학습지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하면서 제 능력이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3번 문항은 되게 막 활동을 거창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어떤 인성 능력이 길러졌고 내가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자소서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뱅주랑 제 거랑 자소서를 바꿔보면서 저 친구가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고 좀 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뱅주의 1번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되게 사범대에 희망하는 것 같이 학술적인 얘기도 들어가 있고 되게 뭐 교직적인 얘기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게 그냥 뭔가 너무 자신이 그 교육 관련된 내 인성이 좋다 이런 얘기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다 이런 얘기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스터디나 뭐 멘토링 활동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좀 더 특색이 있었으면 입학사정관이 읽었을 때 지루하지 않고 읽지 않았을까. 이런 거 막 되게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자소서에. 그래가지고 이게 좀 더 특색이 있어야지 눈에 좀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뭐 첫 번째 문단에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는 배움의 즐거움에 대해 느끼게 해주었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눈에는 딱 들어오긴 해요. 아, 멋있다. 근데 약간은 추상적이지 않나. 그리고 중간에는 배워도 끝이 없는 배움의 무한함을 느끼게 되었고가 어떻게 보면 살짝은 상투적이라고, 이걸 좀 더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써주셨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거 빼고는 되게 보관법, 매일 중식 영어 듣기 프로그램과 같이 자신이 학업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잘 어필한 자소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저는 되게 잘 읽었고 되게 내용이 뭐 동아리에서 교육봉사를 했는데 여기서 한 거 교수법 이외에 내가 관심이 생겨서 더 찾아보고, 그리고 뭐 거기서 또 뭐 어떤 부분을 흡수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교직에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을 쓰겠다
라고 말한 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그 글이 눈에 잘 들어온 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따옴표를 이용해서 개별 시도법, 동기, 행동, 선행사건, 결과 이렇게 말해줘가지고 저는 2번은 되게 좋은 것 같고 되게 눈에도 잘 익혀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네, 이게 확실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너가 뭘 했는데 근데 확실히 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 사정관 분들께서 아, 이 학생은 정말 이런 거에 관련된 걸 많이 했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알게 해주는 그런 자소서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3분 문항이 아닌데도 체계적인 계획 같은 걸 한 거를 알려줌으로써 이제 리더십 같은 부분도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교회까지 나가는 그런 활동까지 넣어주신 게 저는 이게 좀 색다른 자소서의 특징을 잘 살린 그런 자소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저는 그래 뭐 되게 좋았어요. 뭐 좋았는데 안 좋은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 말해보자면, 그러니까 1번에서도 봉사와 관련된 게 있었고 2번에서도 봉사와 관련된 게 있었는데 또 3번에서 봉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너무 이게 내가 이 내용을 부각시키려고 처발처발했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보면 뭐 되게 뻔한 얘기 있잖아요. 막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서 내가 뭐 어떤 방식으로 해서 뭐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색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좀 뭐 교사가 될 거니까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이 옐로우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너 인성은 어떤데? 근데 여기서 그 인성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보면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제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깨닫는 부분이 참 많아서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문단이 보면은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소통의 중요성이지만 두 번째에서 느낀 점이 살짝 비슷해가지고 그게 살짝 아쉽다. 느낀 점이 좀 더 다양하고 풍부했으면은 좀 색다른 자소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와, 안녕. 1번 문항에서는 너가 얼마나 똑똑하냐, 너가 얼마나 우수하냐 이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2번 항목에서는 저희한테 원하는 것이 너가 그래 공부 잘한 건 알겠어. 근데 네가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데, 3번은 이제 그래 네가 똑똑하고 네가 학교에서도 열심히 했어. 근데 네 인성은 어떻냐?